안녕하세요, 실장님. 예.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영하 10도. 그래도 날씨가 추우면요. 예. 해남반도 진도 김이 잘 때요. 아니, 그런가 하면은 또 광어 양식은 조금 지장이 있대요. 추우면. 예, 그러니까 옛날에 무산장수 예. 아들을 둔 비가 오면 비가 와도 걱정. 그런데 또 집신장사 예. 아들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부모의 심정이 딱 생각되더라고요. 예. 추우면 김발이 잘 되고 광어 양식은 안 되고 더우면 김발이 안 되고 이게 걱정 아니에요. 거의 부모의 심정이시네요. 아니 전학계나 정치인들은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영혼도 바쳐야 되는데 해야죠. 이 말씀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울 때는요 완도로 놀러 휴가 오셔라. 가세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원더풀이라고 안 하고 완도가 뜨기 때문에 해양치유센터 완더풀. 예, 완도풀 하는 거예요. 완도풀. 완도풀. 지난 주말도 좀 춥지 않았나요? 해남에 5천 명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고 요 책. 아, 엄청나게 많이 자랑 좀 오셨더라고요. 하세요. 아니, 많이 오셨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강풍주의보가 내려가지고 이 완도, 진도, 섬지방에서는 못 나오셨어요. 저 내자 몸이 좀 좋아졌습니다. 어머 어디가 나 몰라 사진이 안 돼. 저도요.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저는 광주시의회 자, 부의장을 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사람 위에는 사진 찍지 마. 한우 대장이 자, 들어갑시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안녕. 아, 네. 잘 지내시죠? 아유, 안녕하세요. 알았어. 뭔 말인지 알았어. 장관님으로 계실 때 제가 큰 인생과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렇게 평소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건강을 굉장히 염려하니까 우리는 매일 2시간 같이 운동을 하는데 이번 출판 기념회 때 반바지를 입고 갑시다. 그래서 반바지 입고 가서 해남 국민들, 완도 국민들, 진도 국민들한테 원장님 다리 한번 만져보러 갑시다. 저 짱짱합니다. 아니, 근데 5천 명이 전국 구세, 그리고 서울도 1,000명 모이기 힘든데. 많이 오셨어요. 예. 많이 오시고 그 열기도 뜨거웠고 또 그 오시다가 눈보라 치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차가 아무튼 엄청 막혔다고. 예, 감사드리고 책도 많이 팔렸어요. 예. 그래서 이 북콘서트 출판 기념회에서 들어온 돈은 정치 자금으로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를 전액 어제 이제 제 구자에 입금시켰기 때문에 예. 부자가 되셨네요. 부자가 됐죠. 예. 메디치 메디어 책값도 낼게요. 예. 오늘 오후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해야죠. 정치인은 지금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100여 명한테 전화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출판기념회 처음으로 그런 출판기념회 보았다는 감탄과 함께 특히 어제 KBC 광주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더블. 제가 압도적으로 나오고 2등하고 예. 또 더블 스코어로 높으니까 축하한다고 그러지만은 선거와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집니다.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전이나 축하 영상도 많이 들어왔죠. 예, 많이 들어왔죠.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또 그리고 특히 이부영 예. 지난번 이 방송에 이사장이 나오셨던 보내준 것이 아주 감동을 했는가 하면은 김희중 대주교님, 함세웅 신부님. 또 재밌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도 이재호 전 장관도 보냈고 송대관, 태진아 이런 분들이 재밌게 보내주니까 좋더라고요. 방송인 김미화 씨가 또 2부 사회 봤다고. 예, 지금 뭐 그 유명한 김승우 배우 그분은 이제 MBN에서 판도라도 진행을 했고 지금 현재 김승우 TV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많이 출연하고 저하고 가까워요. 그분이 와서 사회를 보고 김미화 씨 또 저랑 방송을 많이 했고 김보연 배우 성경환. 아니 그 연예계라고 아까 방송계 이렇게 발이 넓으세요? 아 제가 연예인이에요. 잘생긴 거예요. 제가 연예인 아니에요. 방송인이고 정치는 부업이에요. 독해다. 아니 근데 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축전이나 축하 영상이 오면 이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다른 후보들한테도 좀 해줘야지. 이거 공천이 다 확정이. 아니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악연도 있지만은 제가 국정원장으로 얼마나 개혁을 해서 높이 평가해요. 그분의 마지막을 잘 받쳐드렸죠. 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최고의 실패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한 거라니까. 저를 그대로 유임시켰으면 국정원도 아무 탈 없고 제가 방송하면서 활동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나가다 여기서 또 진실성. 아니 그런데 하라게도 안 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인연도 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KBS 광주방송 라디오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이낙연 전 총재의 탈당을 만류한 심정은 이해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 덕분에 이낙연 탈당이 안 되는 것 같다. 그건 잘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나가자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고. 혹시 공천 받으려고 그러지 않냐. 그래서 아이 공천은 제가 압도적이니까 저 안 주면 누구 주겠어요. 안 그렇지만 주면 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여론조사대로라면. 지금 현재는 우리 민주당에 대안도 없고 또 가장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지 무슨 길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기는 하대요. 뭐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드러운 압박으로 아니 그런데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는 것은 오늘 그 질문에 그래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구속됐는데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개인 문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건 민주당이 잘못한 것 같다. 어떻게 됐든 전 대표이고 전당대회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이유야를 막론하고 유감 표명을 했어야 되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부인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없다. 그리고 돈봉투 관계된 의원들을 소환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의원들이 부인하지만은 검찰 수사에 협력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정도 얘기했어야지 그렇게 개인 얘기다 하는 것은 나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그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옆에 뭐 다 시청자분들 보셨겠지만 초대 손님으로 유사명 전 총장님 나오셨는데 지금 그 모처럼 주민을 놔두고 왜 저한테 자꾸 모처럼 출판 기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와서 역대로 소개가 제일 늦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아니 제가 출판 기념회도 잘 됐지만은 여론조사도 2등하고 더블 스코어가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되신 또 거죠? 오늘 아침에 해남 이맑은 김치하고 해남 고구마로 아침 식사를 하고 왔으니까 에너지가 솟죠. 거기 주문이 많이 와가지고 많이 온대요. 그래서 저희 댓글 달아주신 분들 추첨해서 김치 5분씩 매주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어제 예. 김원준 뉴스공장에서 또 그 얘기를 했더니 예. 댓글 다시는 분이 해남 지겹다 크크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백 PD님 이거 조금 오늘 해남 얘기 좀 편집을 하면 안 되죠?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 안 되죠. 오늘의 초대 손님 만약 하면은 다음 출연 안 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백 PD. 오늘의 초대 손님 유삼영 전 총경이십니다. 월요일에 민주당 영입인재 3호로 입당하면서 이제 전자를 떼고 어쨌든 당원이 되신 거죠. 정당인,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알려진 대로 지난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는 초유의 회의를 이제 주최한 주역이시죠. 그리고 그 결과를 이렇게 책으로 또 내셨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예. 그 자막에 그 구입 방법 나가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진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구면이에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니 방송 출연하면서도 몇 번 뵀는데 현직 총경 때 예. 너무나 존경한다고 했어요. 진짜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그런데 경찰 같지가 않아요. 답지 않아. 딱 국회의원 같아. 그냥 인상이 바로 얼마나 덕담. 좋아요. 바로 덕담. 인상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아마 화면에 비치면은 얼굴이 조망만해가지고 아주 잘 비칠 거예요. 제가 유총경님하고 파마한 건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세 남자 중에 3분의 2가 파마를 했는데 얼굴은 제가 좀 커서 집니다. 예. 아 진짜 딱 완전 정치인 예. 딱 같아요. 정치인답다를 이제 정치인다운 정치인으로 그래야죠. 가는 데 있어서 나는 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도와주셔야죠. 예, 근데 그런 실제 저항을 잠깐만 하는 사람. 그래도 아무래도 현안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예. 예.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 같고 또 북한은 미사일을 연거푸 쏘고 한미일 또 정보 공조 많이 한다고 그러고 또 후임자의 후임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국정원장과 외교장관은 교체됐고요. 조태용 국정원장, 조태열 외교장관. 이거 조자에다가 태자를 달아야 이렇게 고위직에 가시나 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만사가 돼야 나라가 잘 되는데 망사를 지나서 참사가 됐습니다. 나라가 잘 되겠어요. 검찰 출신 대통령 대회가 권력은 장악하고 아는 형님은 국민권익위원장에서 방송 장악하기 위해서 통신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장하고 아는 동생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보내고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해외 외유를 1년 반 만에 16번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후임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높이 평가해요. 그렇지만 이분은 5달 만에 주미도사로 갔다가 또 5개월 있다가 안보실장으로 왔다가 또 국정원장으로 대통령 네 분 짐 싸듯 짐 싸기 바쁜 사람. 이 짐 싸다 장파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나는 외교부 장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또 외교안보실장은 왜 비워놨어요? 나한테 오라가나? 예, 그럴 수도 있죠. 국정원장 하다가 외교안보실장 잘 가더라고요. 저는 안 갑니다. 예. 이게 진짜가 인사가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산자부 장관은 수출 챙기라고 보냈는데 수원 챙기로 3개월 만에 간다. 같은 숫자네요. 이건 안 되죠. 정치권은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 내 스타일대로 간다 이런 거 같고 꼭 까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공천했던 생각도 나고요. 또 이렇게 보면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가?
27일은 다가오는데. 그건 저한테 물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오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노정면 앵커가 진행하는 디톡스 방송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물어봤어요. 당신 진짜 설득당해서 다시 돌아가느냐? 절대 안 갑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예, 한동훈 카드가 그러는데 되면 그렇게 아직도 예. 지금 그런 연기를 피우고 있고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대통령의 아는 동생 황태자 쌍둥이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태도 오만한 싸가지 없는 건방진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태도는 정치권에 와서는 제발 지양해야 된다 하는 얘기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절차적 민주주의를 택하려고 당내 의견 수렴을 하지만은 조금 반대 세력이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 보세요. 나 선대위원장도 안 하고 입당도 안 한다. 공갈 딱 치니까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검찰 하나회가 제2의 검찰공화국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기도를 우리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감성과 지수가 높아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한 분으로 검찰 출신 대통령은 모하된 이나프하다.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결코 지금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국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그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실패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카드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냥 난 인사는 내 스타일대로 가겠다. 당연하죠. 그렇게 하고 심판받겠다는데 이제 문제는 그럼 이준석 대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아니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건 원희룡 혹은 김한길 누가 오더라도 신당 창당한다니까요. 이걸 자꾸 물타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가 예측했던 대로 작년부터 저는 반드시 예. 보수가 분열한다. 보수가 분열한다. 그리고 이준석 신당은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보수 1진보면은 우리 민주당이 내년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식은 죽 먹기로 할 건데 이낙연 대표가 신당 창당한다 해서 제가 미쳤냐? 하면 안 된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좀 꺾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것이 잘 정리가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내가 집으로라도 찾아가서 소통을 해라. 이건 대표 책임이다.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김부겸, 정세균 예.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도 소통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진정이 됐는데 한동훈 카드 좋죠. 해볼 만해요. 상당히 복선이 있는 말씀 같으신데 압승을 거두기에 좋은 카드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나 고개 숙이셔야 됩니다. 골프라 선거는 고개를 숙여야 돼. 고개 쳐들면 져요. 예. 겸손해야 돼.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경찰만 하셨잖아요. 정치 뉴스는 좀 보셨어요? 이제 그 이 있고 나서 정치가 이제 경찰을 망친 것이죠. 경찰의 중립을 훼손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게 정치 권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국 반대를 하는 경찰서장 회의를 지원하는 것도 정치 한 축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정치가 망친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치가 망친 거지. 맞습니다. 윤석열식 무도한 정권의 검찰 정권이 지금 경찰을 망치고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계속 경찰 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또 주모자 이런 거 하면서 마음도 많이 좀 아프고 다치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죠. 뭐 남들은 보면 저 사람 원래 투사다 이러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안 봅니다. 이번 일을 가지고 마음 고생을 많이 했겠다는 그런 주변의 위로를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즐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저보고 이제 그릇이 크다고
대기 발령을 이래 주셔서 제가 청와대 실제 경쟁자 나타났어요. 청와대에 김대기가 있다면 예. 울산에는 김대기가 있어라 해서 제보고 대기를 하라고 넉 달 동안 제가 큰 그릇 역할을 좀 하고 있으니까 유대기. 성에 안 찼는지 다시 제보고 너는 대기일 뿐만 아니고 정직하기도 하다 해서 제보고 또 정직하다고 정직 3호를 또 저한테 또 이래해서 저를 이렇게 정치적 조언을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잘 봤어요. 예. 정치인 인상이다. 예. 딱 웃으면서 그러니까 딱 대기, 1합부터 간단치 않아요. 스테이를 큰 대기. 그릇으로 대기 만성하잖아요. 예. 정직을 정직하라. 예. 그리고 제 그릇을 키워주시고 이렇게 또 저에 대해서 호평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에 만족하면서 잘 지내왔고 또 일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이제 학습도 하게 되고 우리 좁은 경찰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왔는데 이번 이 파동을 통해서 조금 시야가 넓어지고 또 깊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저한테는 시련의 과정이었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이제 성장하는, 폭발 성장하는 그런 계기도 됐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민주당에 좀. 대변인 남았네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거기에 말씀 좀 물건 하나 들어왔는데요. 제가요, 예. 원내대표를 3번 했어요. 예. 아마 기록이죠. 의정사상, 헌정사상 김영삼 대표가 하셨습니까? 대통령이 하셨는데 제가 국회로 들어가면은 같이 들어갔어요. 내년에 원내대표 나올 테니까 저 찍어주고 예. 그러면 원내 수석 대변인 임명. 아, 이렇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입도 선매를 다 해버리시는 건가요? 아니 능력으로 발달하는. 아니, 근데 정말. 대기를 큰 그릇 대기로. 정직을 또 정직으로. 정직하라, honest. 이렇게 표현하는 어휘 구사력을 가졌으면은 충분하다 이거지. 아니, 잠깐, 책을 쓰기도 하셨지만은, 그 경찰 출신 국회의원도 꽤 있었잖아요. 거기서 대변인 하신 분이 있나요? 여야를 막론하고?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최초의 길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여기서 제가 검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법사위에서 수사 개시권, 즉 경찰이 내사를 할 때부터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검찰의 지시에 복종한다 하는 법조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사는 지휘를 받지 않게 개시권을 주고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복종이라는 용어를 쓰냐 이걸 제거를 하자 해서 우원균 법사위원장, 박영선 간사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는데 대구에 주성용 법사위 간사가 셋이 앉아있는데 찾아와서 내가 당신들까지 협상해라. 나는 나가겠다 했더니 대표님 앉으십시오. 하는데 거기서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자기 당에서 아무리 반대해도 내가 찬성을 할 테니까 상정을 그 하십시오. 양반도 검사 출신 아닌가요? 검사 출신이지. 인대도. 네, 대구. 예, 알죠. 검사 출신. 그렇게 해서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4명밖에 없어요. 야당이 적으니까. 아무도 이 법조인들이 제안 설명을 안 해. 그러니까 박영선 간사가 대표님 하십시오. 대표님. 제가 용감하게 했어요. 법사위원으로서. 법사위원으로서. 그래서 통과가 됐어요. 그것이 검찰 수사 개시권 명령의 복종란을 없애버린 건데 그로 인해서 검찰이 주성용 의원은 출마를 못했고 당시 7국 국회의원 그분도 경찰 출신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경찰 총경 출신인데 그분도 보복을 당했어요 검찰한테.
그리고 박영선 의원도 엄청난 월남참전 동지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고 지역에서 난리를 피우고, 박영선 의원의 사촌 오빠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도 멸문했는데 그걸 막 기사로 내고, 저한테는 후원금 낸 사람들한테 검찰에서 다 조사를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거를 통과시켰더니 그 앞장선 사람들은 보복을 좀 당했다. 아니, 권한 축소도 아니더라니까요. 아니, 뭘 내사 하는데 어떻게 검찰 지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정보 보고 하라고. 다 하라는 거고, 어떻게 복종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했다고 그렇게 보복을 했지만은 나머지는 다 쓰러졌는데 우리 박남매만 싸우자. 우리는 싸우자 해가지고 싸워서 살았어요. 이렇게 이룩한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 로부터의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황우랑 의원 총경 때부터 예. 저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민경갑 경찰청장도 총경 때부터 그 일을 해서 청장. 오늘의 경찰 독립을 가져왔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경찰에서 몽땅 뺏어다가 검찰로 안겨줘 버리니까 사실 경찰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지만 거꾸로 바꾸고 이건 찾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류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튕겨져 나온 거죠. 그 과정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전국 경찰서장 회의라는 건 거의 초유의 회의인데 사단장 회의 같은 거 아니에요? 사단장의 대령급이죠. 예. 연대장 수준입니다. 전국 연대장 회의. 예. 전국 총경들이 연대해서 다 이건 계속 신조어가 나오네. 그래 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 일련의 과정은 다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후 비하인드를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경찰서장 회의 현장에서 참석한 분이 54명이었는데 그 화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 사람은 더 많았고 140명 정도. 그래 총 190명이 회의에 간접적으로 했는데 현장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하고 세력이 크니까 불문하겠다고 이제 감찰 조사 결과를 그래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는 이 갖고 거론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저는 징계를 했고 대기 정직. 예, 그래 했는데 이 이후에 인사 있을 때마다 보복을 하는 거죠. 저는 보복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그래서 한 사람 퇴직을 하거나 아이가 발령낼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전원에 대해서 모욕성, 강등성 이렇게 인사 발령합니다. 총경이면 경찰 계급에서 아주 이제 조금 상위 직급에 있는 편인데 그 한 단계 아래인 경정급이 하던 자리에 발령을 내고 저 같은 경우도 부산경찰청 112 상황실장이라 해서 총경보직에서 상황팀장들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저보고 경남경찰청 상황실 실장 밑에 있는 팀장을 해라. 이런 이제 강등 모욕성 인사를 했고 어떤 데는 심지어 2단계 강등성 인사를 해서 2단계 계급 아래인 경감자리에 직전이 경감자리였던 자리에 보직을 인사를 하고 부장들을 저 차장, 과장 자리에. 예. 그래서 제가 이 경찰 조직을 인사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경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경찰이 맡고 있는 중요한 국가 직역이 국민의 안전인데 이 안전이 이제 위태로워진다.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제가 이태원 참사 유족들한테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태원 그 참사가 경찰국이 생긴 지 정말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잘해오던 그런 혼잡경비에 그런 그 무방비로 대처를 하다가 큰 실수가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경찰을 흔들어버려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이 그 이전에는 국민을 바라보고 그 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국에서 고위 경찰의 인사권을 쥐어버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경찰국이 되는 거죠. 경찰국에서 그런 실수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해서 이제 더 이상 보복 인사하지 말고 조직을 좀 안정시켜 주십사 하고 경찰청장한테 제가 내부망에 글을 써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경찰청장 본연의 임무에 좀 충실해주라. 그리고 경찰들한테는 정권은 잠깐이다.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니까 정권 편 들지 말고 국민의 경찰이 되라. 이렇게 하고 내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내가 사표 쓸 테니까 이제 보복 인사 그거는 다 퉁치고 끝내라. 이렇게 해서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어휘 구사력 보세요. 예. 브리핑 끝내줘. 아니 수석 대변인 내가 시킨다니까. 당을 만드실 건 아니죠? 아니죠. 원내대표 가셔가지고. 원내대표. 그런데 4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내가 출천이라도 하고 싶어. 예. 아, 이런 어휘 구사력. 경찰 출신, 대개 군 출신, 제복 입은 분들은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오. 완전한 민주당의 인재가 한 분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고향 영도에서 경찰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회가 깊다 하시면서 어머님이 영도 그 깡깡이 마을에서 일을 하신 얘기 써놨어요.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먼저 하나 팩트를 정리하면 고향은 부산입니다. 예. 중구입니다. 중구. 중구하고 영도가 지금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도 한데 어머니는 그 정말 억척스러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용감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모습은 아버님 모습, 아버님하고 그 사형제 중에 제일 비슷하게 닮았다 하고 그 억척스럽고 강인한 거는 이제 어머니의 그 영도 깡깡이를 하셨다면서요, 어머님이? 예, 깡깡이를 오래 하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도 깡깡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깡깡이는 배가 이제 올해 해풍에 시달리면 배에 칠한 녹이 벗어져서 두껍게 녹이 있는데 그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배가 이제 선박 도크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이제 두드려서 벗겨내고 페인트를 칠해야 그 페인트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그 페인트 밖에 붙어 있는 그 산화철을 이제 녹이라 그래서 그거를 뾰족한 망치로 가지고 큰 높은 데 가서 줄에 매달려 내려오시면서 깡깡깡 하고 때리서 소리가 깡깡이 소리가 난다고 망치질 소리 이름을 따서 깡깡이 이렇게 해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 아무리 귀마개를 잘해도 그걸 오래 하면 다 청력 손상되고 그 굉장히 3D 업종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일이죠. 그거를 오랫동안 하신 거죠. 예, 그 어머니 혼자서 우리 어머니 그러고 중풍이 걸린 할머니에서 6식구의 생계를 이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쉬운 일을 하게 되면 그래도 페이가 좀 임금이 좀 박하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자청을 해서 이렇게 6사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 하셨는데 깡깡깡 하다 보니까 이제 귀가 이제 많이 먹으셨는데 귀만 먹은 게 아니고 귀가 먹게 되면 이제 소통이 해서 경로당에도 잘 대화가 잘 안 되시니까 이제 안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 성향이 좀 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그런 이제 일을 있고 지금 심해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 예. 아직 살아 계시고요. 예. 아니 몇 달 있으면 90세. 유청경이 그런 어머니의 과거를 잘 아시고 지금 현재 그렇게 어려우신데 저항하지 않고 차라리 경찰에 오래 있으면서 월급 받아서 어머니 봉양하시고 또 퇴직하면은 연금 받아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진짜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분이 6 식구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시대에 뭐 저하고는 한 세대 차이가 나지만은 어머니들은 다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도 36에 홀로 되셔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집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키웠는데, 야, 어머님이 난 깡깡이 뭔지 몰랐는데, 목포 조선소도 보면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걸 하셔가지고 할머니까지 그리고 6 식구를 봉양하고 지금 어려우신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불효자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네. 제가 경찰서장 회의에 나와 울산 중부서장 그 대기 발령 해놓으니까 테레비 크게 나오니까 좋으셔갖고 우리 아들 테레비 나왔다고 이렇게 하실 정도였어요. 저 엉뚱한 질문.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천상 정치인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예, 그렇죠. 이런 그래. 역경이 있어야.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엉뚱한 질문인데요. 그렇게 고생하신 어머니가 유 작가님 초중고 다닐 때 도시락 반찬은 어떤 거 싸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새벽에 그 이제 깡깡이 일을 일찍 하기 전에 도시락을 아들이 너이니까 도시락을 2개씩 쌌거든.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2개씩 싸가지 않습니까? 8개네. 그러니까 도시락이 그 당시에 또 컸어요. 밥을 이래 놓으면 도시락 몇 개 싸버리면 밥이 없으니까 밥을 많이 하시고 그 도시락 해갖고 했는데 줄어보면 김치 국물이 흘러갖고 막 싫은 냄새 나는 김치였기 때문에 좀 그때는 싫었죠. 그래 우리 어머니 지금 그 소개를 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 예. 그 우리 부산 제가 연재소장을 할 때 부산 경찰청에서 청장이 이제 월요일 아침에 그 간부들 회의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나레이션 붙여서. 아, 좋습니다. 깡깡이 일을 해서 아들 넷을 키우려니 항상 먹는 일이 걱정이었어. 영도 조선소 쉬는 날에 기장으로 기차를 타고 가서 쑥을 한 짐 해왔는기라. 그 쑥을 말려 놓았다가 배급받은 밀가루에 이제 버무려서 쑥개떡을 쪘더만 그래 좋아하더라. 이제 중년이 된 아들이 지겨울만도 하던데 또 해달라 카드만. 이게 이제 누가 대필해서 받아 적은 우리 어머니 시입니다. 쑥버무리. 야. 쑥 털털이에요. 맛있기는 하죠. 맛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서 진짜. 어릴 때 쑥을 이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배급도 우리가 못 사니까 미국에서 온 밀가루를 이제 보대를 주면 쑥을 제가 어머니가 쑥은 공짜니까 뜯어왔어요. 쑥을 많이 먹고 제 원래 부모님과의 그 남해입니다. 남해에서 이제 그 마늘을 이제 많이 보내주거든요. 우리 외가에서. 그래서 저는 쑥하고 마늘을 많이 먹은 게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을까. 또 단군 신화 얘기는. 아니 사실 저희 클 때도 그 미국에서 온 밀가루를 요즘 같으면 생활보호 대상자들만 주었거든요. 예. 저희는 못 받았어요. 아,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데 그 분유. 거기에다가 옥수수. 쑥을 넣어가지고 마늘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은 오늘의 건강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게 단군 신화. 단군 할아버지. 가장 한국인다운 한국인. 단군 정신으로 예. 정의로운 정치인이 되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뭘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경찰대를 가신 거죠. 경찰대 몇 기시죠? 4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경찰대가 전액 국비에 뭐 해가지고 굉장히 커트라인이 뭐 서울대학보다 더 높았던 것 같기도 한데. 서울대학보다 높진 않겠지만은 뭐 예. 조금 높았죠. 공부를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하신 거네요. 예. 뭐 학원은 천재들이지. 다니셨어요? 학원은 안 다녔습니다. 그냥 책으로만? 예. 야, 아주 수제시네. 민감용 청장이랑 동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감용, 김창룡 청장. 책에 보니까 또 그 초임 그 임관 때 제주도에서 근무 중에 또 초소 순찰을 너무 열심히 돌다가 큰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2다리가 다 부러졌다고. 한 다리만. 한 다리만. 네. 그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그 가기 전에 제가 예. 이야기를 한 걸 빠뜨렸는데 제가 억울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유일한 경찰대학을 간 유일한 이유는 국비 예. 이거였는데 최근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폐암이 생겨서 아산병원으로 이제 가는 택시 안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버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6.25 때 1953년도에 그 화랑 무공훈장을 받으셨다. 그걸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가 1, 2년 전에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한 60년 전에 이제 받은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알았으면 그건 경찰대학을 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국가유공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 화랑 그렇죠. 무공훈장은 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 또 다 국가유공자 자녀시네. 아, 그렇습니다. 저는 독립지사 아들입니다. 예,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래 했는데, 만일에 이제 그때 알았었으면, 제가 경찰이 아니었고, 다른 길을 갔었을지도 그래도 다, 모르는. 입학도 장학금도 굉장히 혜택이 많죠. 그러니까 전에 국가에서 이제 무료로, 국비로 이제 지원을 하고,
심지어는 취업까지도 이제 해주기 때문에 형편이 좀 좋았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가리니까 이제 알은 그런 지금은 보훈처에서 보훈기금 받으시나요? 없습니다. 지금은 어머님한테는 나라 사랑이라고 네. 그리고 격주로 발행하는 이런 신문 하나 주고 최근에 이제 그 법이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1년도 몇 분 못 받았는데 뭐 3만 원인가 주는 그게 다예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이제 오래되고. 그게 국가 보훈자에 대해서는 네. 국가가 왜 그분들한테 보상하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보면은 독립지사들은 자식, 제가 지금 보훈기금을 보훈처에서 받거든요. 예. 우리 손자까지 돼요. 우리 아들까지, 딸까지. 장손자 해갖고 예. 수급. 아니, 한 사람을 두고는 네, 한 수 사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들, 다음 세대, 손자까지 주는데 그 위에 이런 화랑무공훈장이나 전몰 가족에 대해서는 배우자한테까지도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예. 본인만 주고 하는데 그거는 이거 법을 개정해야 돼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런데 제가 보훈단체를 가면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당신은 독립지사니까 손자까지 받게 되고 왜 우리는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데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이거 개선돼야 돼요. 예.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예, 이제 제주도. 질문하신 예. 제주도는 1988년도에 첫 발령을 이제 제주도 해안정경대 소대장으로 이제 발령을 간, 그건 사실 군복무를 겸하는 그런 혜택을 받은 건데, 그 해 12월 달에 순찰을, 저는 자전거도 그 당시에 못 탔는데, 이 오토바이 타고 순찰을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안에 초소를 한 4개 정도로 해서 소대장이 돌면서 이제 해안 감시를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과정에 트럭에 깔려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 난 겁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어유 다행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경찰대를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경찰이 되셨는데 경찰에 대한 좀 흑역사의 기억이 있잖아요. 예. 경찰이 죄송하죠. 지금은 정말로 제가 봐도 국민들을 많이 챙겨주는데 옛날에는 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방맹이였던 시절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 왔는데 그 민주주의 정착 이후 잘 풀려나가던 경찰이 이제 이번 정부 와서 꼬인 거죠. 예. 좀 유 작가님의 입장에서 그 경찰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뭐 경찰이 국민이 아닌 권력을 바라보게 된 뭐 그런 이야기들 좀 한번 좀 들려주시죠. 제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이게 잘못됐다.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건 우리 역사를 보면 압니다. 저는 1988년도 이제 첫 임관을 했고 실제 이제 경찰서 1선에 이제 배치된 건 90년도인데 이 90년도 말에 이제 경찰청이 설립이 되고 그 91년도부터 시행이 된 경찰청은 그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는 엄청난 의미였어요. 대서특필이 된 건데 이 경찰이 내무부라는 정치 권력에 붙여놓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났다. 시키는 대로 하는. 예, 이승만 대통령 때 치안국에서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고 많은 사람을 이제 고문하고 이제 괴롭혔고 죽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4.19로 일어난 그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그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안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경찰 손대지 말라고 업무를 빼버리고 공안위원회를 설치해 총리직 아래. 그랬던 걸 바로 이어서 구테타로 박정희 대통령이 되면서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로 그거부터 바꿨습니다. 경찰국을 다시 만들어서 경찰을 그 안에 내무부 안에 집어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엎어졌다 뒤집었다 하는데 독재 정권들은 하나같이 경찰국을 해서 행안부에 내무부에 예속을 시켰고 민주정권은 푸는 역사가 반복이 됐는데 이번 그 윤석열 정권이 민주정권인지 뭐 독재 정권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딱 그거예요. 경찰국을 어디다 갖다 놓느냐. 멀쩡한 경찰청을 31년 동안 멀쩡하게 국민의 경찰로 잘했던 경찰을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어떻게 이렇게 경찰국을 다시 예속을 시켜가 경찰이 또 부끄러운 짓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적당한 때 톤도 높이면서 흥분도 하고. 아니, 평가하지 마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아니, 잘한다 이거죠. 예. 저도 뭐 수차 SNS를 통해서 치안본부로 독립해서 경찰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소위 대공수사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게 국정원 법이 개정됐어요. 이때 물론 찬반이 있었지만은 3년 유예를 둬서 이제 내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1일부터는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완전히 넘어가는데 이러한 것도 제가 하면서 2년의 유예기간이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과된 그 다음 날 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님들을 국정원으로 초치해서 오늘부터 대공수사권의 수사는 사수가 경찰, 조수가 국정원이 협력을 해서 이루가자. 그러나 단 해외 아이들 이러한 그 지분은 국정원이 든든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약 수사도 보이스 피싱도 산업 스파이도 국정원이 담당해서 경찰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해 나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면 그것도 고치려고 하는데 국정원법을 못 고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룩한 검찰 수사권 독립,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 수사권 독립을 경찰국을 신설해 가지고 인사권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권력은 판정하고 결정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건 검찰이 다 하고 경찰 니네는 그냥 심부름만 해라, 시킨 대로 해라, 이런 사고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경찰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권만 검찰이 갖는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했으면 그건 당신이 그렇게 총장 때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똑같은 걸 해야지. 그러나 이제 경찰에서는 기소도 요구를 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도 당분간이나 뭐 얼마라도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권은 공소권은 이제 검찰한테 분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는. 매지침 저 유튜브 커뮤니티에 유 작가님 나오신다고 질문을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 세 분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선정되신 분들은 이맑은 김치를 드립니다. 3kg짜리. 해남 이맑은 김치입니다. 예, 첫째, 금방 얘기 나온 기소권, 수사권 관련해서 분리냐, 뭐 통합이냐,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권력을 분립을 해야 서로 상호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한다. 이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기본 원리가 우리 수사 절차에서도 똑같이 들어가야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야 경찰 단계에서 잘못된 수사가 있으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체크를 하고 법원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형을 확정을 하는데 그동안 잘못된 관행, 지금 또 돌아가려는 제도는 뭔가 하면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권력이 분점이 되지 않고 집중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견제가 되지 않는 거죠. 견제되지 않은 권력에 피해를 본 사람 누굴까요? 국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삼척동자가 아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 왜 우리나라 그 수사 절차에서는 안 지켜져서 국민들을 괴롭히느냐. 앞으로 갈 일이 뒤로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 보셨는지,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예, 서울의 봄을 그 아내하고 같이 봤습니다. 보면서 그 막 가슴이 아려오고 그 지금 그 처벌받고 끌려가던 그런 그 진압군, 그 전두광에 반대하는 진압군들이 그게 우리 지금 경찰서장들이 핍박받는 경찰서장들, 우리 동료들, 동지들이 제가 참 그 생각이 나서 가슴이 아팠고, 생각나는 장면 하나는 전두광을 향해서 마지막에 이태신 수경사령관이 이제 모든 게 열세인지를 알고 거의 진압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혼자서 이래 이제 넘어가면서 하는 그 말 중에 보면 내 같은 군인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두가 이제 권력의 편에 서고 모두가 이제 저항을 포기한 이런 상황에서 내 같은 군인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이, 그런 대사가 그 장면에서 제가 그 경찰서장을 그만둘 때 보복 인사로 지속되는 경찰서장회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 인사로 이렇게 이제 항의하지도 못하고 그런 굴욕을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내 같은 경찰 하나는 있어갖고 경찰 전체의 자존감을 살려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했다는 거하고 있다 없다 하는 거하고 그 뭐 여러 사람이 했다는 거는 차이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그 장면에서 그분이 그런 대사를 할 때 제가 울컥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전국에 계신 경찰 가족은 이 책 한 권씩 좀 사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경찰로서의 전문성은 있는데 정치인이 된다면 일반적인, 특히 민생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뭐 정치인이 이제 예비 정치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저를 소개됐는데,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거는 경찰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죠. 경찰적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경제를 갑자기 이야기하고 정치 외교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제 전문 분야인 경찰을 통해서 경찰이 안정이 되고 정치적인 중립이 되고 수사권이 온전하게 된다면 국민이 편안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또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치안이 안정된 게 사실상 경제에 막대한, 우리나라 안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듯이 치안의 안정도 경제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편안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치안을 확보하는 그런 경찰의 노력에 제가 감시와 감독을 하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예. 재벌 회장들하고 폭탄 좀 하시는 것이 정치 아닙니다. 예.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면은 등국은 할머니의 그 등을 고기 자판에서 물속에서 손이 퉁퉁 부은 아주머니의 손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잘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느낌은 경찰과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세상 전반을 볼지 아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장님, 그 2달 전에 우리 2프로에서 그랬잖아요. 실장님이 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이라면 누구를 영입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경찰관과 언론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차차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탄압받은 국민도 있지만은 그 조직으로 볼 때는 경찰입니다. 그리고 언론입니다. 언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언론은 아는 형님 권익위원장 5개월 만에 방통위원장 임명해가지고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지만은 언론인들이, 기자 여러분들이 저항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저항의 상징인 언론인 출신을 민주당이 영입해서 예. 이렇게 경찰 탄압받은 분들과 함께 윤석열 독주 정권을 향해서 투쟁해가지고 이 나라 민주주의가 되도록 할 수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경찰 출신, 언론인 출신 영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 앞으로도 좀 더 들어오겠죠. 더 들어오겠죠. 유 작가님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좀 드려주시죠. 경찰을 국민의 경찰로,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민주. 제가 왜 민주당에 갔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리고 경찰의 주인도 국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권의 경찰이 돼서 지금 주종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런 역할에 제가 잘할 수 있고, 앞으로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멋지신데요. 예. 실장님, 해남에 모인 5,000명의 길을 모아서 우리 유사명 총경님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한번 좀 권장해 주시면 확 불이 붙을 것 같습니다. 저는 유상영 총경 같은 대기, 정직한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와서 경찰의 독립과 민생 안정을 기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유상영 파이팅! 저는 지원합니다. 저는 제 일보다도 남의 일을 지원을 잘하기 때문에 이름도 박지원입니다. 유상영 지원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메디치 미디어 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 저는 정말 퍼펙트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주 좋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